서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정돈된 꽃 같았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늘 깨지지 않는 유리벽 같은 공허함이 존재했다. 저녁 9시. 지우는 여전히 퇴근하지 않았고 텅 빈 식탁에는 그녀만을 위한 차가운 디저트만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부슬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대형 시계를 응시했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지우는 대기업 임원이자 촉망받는 사업가였다. 능력 있고 잘생겼으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와 결혼한 것은 서연에게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그들의 관계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 액자 속에 갇힌 듯 겉만 번지르르할 뿐이었다. 지우는 늘 바빴고 서연에게는 형식적인 관심만을 보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회사와 사업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감정이나 일상에는 무관심했다. 서연은 지훈이 일주일에 며칠 집에 들어오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가끔 주말에 그가 집에 머물 때도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보거나 노트북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안부를 묻는 몇 마디와 회사 업무에 대한 지훈의 일방적인 불평이 전부였다. 그녀는 결혼 초의 설렘과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밤 지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홀로 잠드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거실 한편에 놓인 결혼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입꼬리는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행복하다고 되뇌었다. 부족함 없는 물질적인 풍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 완벽해 보이는 삶.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허기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수다도 값비싼 쇼핑도 잠시 동안의 위안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떤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늘 다정했고 그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쌀쌀한 오후, 서연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 옆에서 온몸이 비에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다. 강아지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옷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걱정했다. 그녀의 비싼 옷과 신발은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자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캐시미어 숄을 벗어 강아지의 몸을 감쌌다. 따뜻한 숄에 감싸이자 강아지는 조금 진정된 듯 서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서연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의사는 강아지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지를 안고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비록 작은 생명이었지만 자신의 손길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강아지를 위한 작은 집과 먹이를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다. 별이는 그녀의 외로운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서연은 별이를 쓰다듬으며 문득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릴 적부터 있었던 작은 별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놀다가 생긴 흉터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늘 이 흉터가 어딘가 모르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정교한 별 모양이었고 때때로 알 수 없는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이 흉터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별이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며칠 후 서연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다. 지훈의 노트북을 정리해 주던 중 그녀는 우연히 그의 메신저에서 낯선 대화창을 발견했다. 대화 상대는 지훈의 회사 동료인 유진영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지훈의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인재라고 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단순한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달콤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스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그들이 주고받은 다정한 셀카 사진들이었다. 지훈은 유진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었고 유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노트북 화면 속에 선명한 증거들은 그녀를 비참한 현실로 이끌었다. 서연은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삶은 한순간에 거짓으로 얼룩졌다. 그날 밤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의 얼굴에 낯선 행복감이 서려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오늘 뭐 했어? 저녁은 뭐 먹을까?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를 배신한 남편과 그를 유혹한 여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순종적이고 나약했던 서연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복수심에 불타는 새로운 서연이 깨어났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지훈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할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녀는 스스로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복사해둔 대화 내역과 사진들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명예, 그의 커리어, 그리고 그의 돈.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맴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어둡고 험난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와 결단력이 샘솟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를 향한 거대한 여정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 비친 유진과의 다정한 메시지와 사진들을 지우는 대신 자신의 외장 하드에 몰래 복사해 두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며 지훈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지훈은 서연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녀의 달콤한 변화를 방했다. 그는 서연이 이제야 자신에게 더 깊은 애정을 표현한다고 착각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의 치밀한 복수극을 위한 정교한 감영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철저히 숨긴 채 조용히 칼을 갈았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지훈의 노트북에서 복사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지훈과 유진의 대화 기록, 만남의 장소, 시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선물들.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법률 관련 서적들과 기업 윤리에 대한 논문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서연은 먼저 지훈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지훈이 회사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어떤 경쟁자들과 대립하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다. 그녀는 지훈의 휴대전화를 몰래 복제하여 그의 모든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녀의 행동은 집착에 가까웠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당한 복수의 과정이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지훈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유진과의 밀회를 위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했고 심지어 유진의 가족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데 회사 돈을 썼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명백한 횡령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서연은 흥분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강 변호사, 강태식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 변호사는 기업 전문 변호사이자 이혼 소송의 베테랑으로 유명했다. 그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지훈의 외도와 그의 회사 자금 횡령 정황,
그리고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서연 씨, 이 모든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남편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강 변호사는 서연을 응시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나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강렬한 의지와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에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 변호사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이 비범한 관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법률 용어나 복잡한 재무 개념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했다. 강 변호사는 그녀의 재능에 놀랐다. 그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의 흉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흉터는 마치 어떤 문양처럼 정교했고 일반적인 흉터처럼 보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잠시 그 흉터를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연은 강 변호사와 함께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사생활과 업무를 감시하며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에서 일했던 김지영 하라찌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김지영은 과거 지훈에게 사기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던 인물로 지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김지영은 서연의 복수 계획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 내부 사정과 그의 인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서연에게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김지영은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유진은 서연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녀는 지훈의 아내가 단순히 무능하고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서연의 알 수 없는 침묵과 냉담한 태도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유진은 지훈에게 서연과의 이혼을 재촉했고 서연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여 자발적으로 이혼하게 만들려 했다. 그녀는 서연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서연을 낡고 초라한 여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유진은 한 번은 서연에게 직접 찾아와 도발했다. 언니, 지훈 씨는 언니 같은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언니는 너무 고루하고 재미없어요. 지훈 씨는 저처럼 젊고 활기찬 여자를 원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유진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네가 지훈 씨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서연의 싸늘한 반응에 유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흘렸다. 두고 보세요. 저는 언니와 달라요. 유진은 서연이 자신에게 어떤 방역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서연을 단순한 패배자로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유진의 오만이었다. 서연은 김지영과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훈과 유진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파헤쳤다. 그들은 지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유진에게 준 고가의 선물 내역, 유진의 부모님에게까지 전달된 뇌물성 자금,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을 모두 확보했다. 또한
지훈이 회사 내부에서 저지른 또 다른 부당 행위들과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증거들까지 찾아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명예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훈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서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지훈이 자신의 이미지와 회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로 기획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벗긴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서연 씨, 위험합니다. 지훈 씨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미 잃을 것이 없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 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김지영은 서연의 결단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녀 역시 지훈에게 당한 피해가 컸기에 서연의 복수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지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김지영은 지훈의 비자금 내역과 그가 숨겨둔 또 다른 회사들을 찾아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지훈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유진은 서연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강 변호사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연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다. 유진은 지훈에게 서연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지훈은 유진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완벽함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의 오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복수극에 대해 설명했다. 부모님은 서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딸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연의 복수를 지지했지만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가 다치는 것은 원치 않아.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 흉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 흉터가 단순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읽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흉터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 이 흉터의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극보다 더 중요하고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진실이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대한 여정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강 변호사와 김지영의 도움을 받아 지훈의 모든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 자금 횡령 내역, 유진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사용된 법인 카드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기록들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하며 복수극의 정교한 설계도를 완성해 나갔다. 낮에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지훈의 옆에서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밤에는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로 변모했다. 지우는 여전히 서연이 자신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유진과의 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갔고 서연의 앞에서 유진과의 통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확신했다. 지훈의 오만함은 서연의 복수심을 더욱 부추겼다. 유진 또한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그녀의 존재를 지훈의 삶에서 지우려 했다. 그녀는 서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훈이 주최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디너 파티에 참석했다. 이 파티는 지훈이 자신의 명성과 회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파티장 곳곳에는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샴페인이 넘쳐 흘렀다. 지훈은 파티의 중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서 마치 안주인인 양지훈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파티장 구석에 자리 잡고 지훈과 유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 같았다. 김지영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파티장 어딘가에서 서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훈은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회사의 성과를 자랑하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유진이 서서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지훈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울렸다. 그때였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무선 장치를 작동시켰다. 갑자기 파티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지훈과 유진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와 사진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의 밀회 장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 심지어 유진의 가족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는 지훈의 모습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과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유진 또한 당황하여 지훈의 팔을 잡고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이렇게 백일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미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 같았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의 가면을 벗을 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파티장을 울렸다. 지훈은 서연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서연은 지훈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준비해온 자료를 태블릿에 띄웠다. 그것은 지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그가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정황들이 담긴 파일들이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지훈의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파티장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고, 사람들은 이 회장의 위선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유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의 아버지, 정 사장, 정우석 사장, 이 단상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서연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는 내 인생까지 망가져.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이미 망가진 인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거예요. 정 사장은 딸의 단호한 눈빛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의 흉터에 멈췄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하게 어떤 이름이 흘러나왔다. 연희. 정 사장은 서연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놓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이럴 수가. 네가 그 아이였을 줄이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 사장의 이상한 행동에 파티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언론사 기자들은 정 사장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지훈과 유진은 자신들의 비리 폭로보다 정 사장의 기이한 행동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경악과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아버지의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더욱 의문을 품었다. 그 흉터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숨겨진 어떤 거대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때 파티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서연이 제공한 증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훈의 비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지훈과 유진을 긴급 체포했다. 지훈은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유진 또한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손목의 흉터는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의 손목만 부여잡고 흐느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 변호사와 김지영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들은 서연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이 모든 복수극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을 이끌어온 힘이었지만 이제 그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이 흉터의 의미를. 지훈과 유진이 체포되고 파티장이 혼란에 휩싸인 후에도 서연은 아버지 정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는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 사장은 서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연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복수극은 성공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었다. 강 변호사는 정 사장을 부축하고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 사장은 서연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만 보며 오열할 뿐이었다. 서연은 강 변호사와 김지영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지훈에게 복수했다는 후련함보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이 그녀를 짓눌렀다. 변호사님,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제 손목에 있는 이 흉터가 대체 뭐길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 흉터는 단순한 흉터 같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양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일단 진정하고 쉬세요. 남편분 사건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의 흉터가 과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녔음을 직감한 듯 보였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언론은 지훈과 유진의 추악한 외도와 횡령 사건, 그리고 그림자 재단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훈은 모든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유진 또한 그의 공범으로 함께 지탄받았다.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연의 복수극은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손목의 흉터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물었지만 부모님은 늘 대답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부모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김지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지영은 과거 지훈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정보 수집 능력과 추리력이 뛰어났다. 서연은 김지영에게 자신의 손목 흉터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이 흉터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출생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지영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흉터라면 특정 가문이나 조직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영은 서연의 흉터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고문서, 고대 문양, 그리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을 뒤적였다.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그녀는 한 오래된 책에서 서연의 흉터와 놀랍도록 흡사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 책은 수십 년 전 사라진 별의 아이들이라는 신비로운 집단에 대한 내용이었다. 별의 아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했던 비밀스러운 공동체라고 했다. 하지만 25년 전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되고 모든 아이들이 사라지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김지영은 이 모든 정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서연에게 연락했다. 서연 씨, 제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서연 씨의 흉터는 단순한 흉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김지영의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김지영에게 달려갔다. 김지영은 서연에게 책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책 속의 문양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흉터는 별의 아이들, 공동체의 아이들에게만 새겨지는 특별한 상징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럼 제가 그 별의 아이들 중 한 명이라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25년 전 별의 아이들 공동체를 파괴한 배후 세력이 성진그룹 성진우 회장의 당시 회장이었던 성 회장, 성준혁 회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성진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중 하나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왜 그 흉터를 보고 그렇게 경악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침묵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서연은 성진그룹의 성 회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 회장이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실제로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고, 과거 별의 아이들 공동체를 파괴한 것도 그들의 특별한 능력과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연은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 모든 진실을 추궁했다. 엄마, 아빠, 제 손목에 이 흉터, 그리고 제가 별의 아이들 중 한 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왜 저에게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렸다. 부모님은 서연의 말에 당황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25년 전, 그들은 우연히 별의 아이들 공동체가 파괴된 현장에서 어린 서연을 발견했다고 했다. 서연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이를 버려둘 수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서연을 자신들의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성 회장의 그림자로부터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출생에 대해 침묵하기로 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널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성 회장은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었어. 네가 별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면 너마저 위험해질까봐. 정 사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서연은 부모님의 고백의 충격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지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부모와 별의 아이들 공동체를 파괴한 성 회장을 향했다. 서연은 강 변호사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별의 아이들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했었다. 서연 씨, 이 사건은 지훈 씨 사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진그룹은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제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진짜 가족을 파괴한 자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서연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성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지영과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진그룹의 모든 비리와 성 회장의 악행을 파헤쳤다. 그녀는 별의 아이들 공동체의 기록들을 찾아내고 그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능력에 대해 연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비범한 지능과 통찰력이 별의 아이들의 유전적인 특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성 회장은 서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별의 아이들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다. 서연의 목숨은 위태로웠다. 서연은 성 회장의 압박 속에서 극한의 시험에 직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야 했고, 동시에 자신을 노리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이 싸움에서 그녀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다. 강 변호사와 김지영은 그녀를 도왔지만 그들 또한 거대한 성진그룹의 힘 앞에서 한계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성 회장이 주최하는 성진그룹 창립 기념 행사를 D-Day로 잡았다. 이 행사는 성 회장이 자신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성 회장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의 마지막 단계이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세상에 선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 즉 별의 아이들이 가진 비범한 힘을 깨워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흉터가 있는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운명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성진그룹 창립 기념 행사는 성대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재계, 정계, 언론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했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가득한 행사장에는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가득했다. 행사의 중심에는 성 회장이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25년 전 별의 아이들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들의 능력을 탐했던 잔혹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듯 보였다. 서연은 김지영과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사장 깊숙이 잠입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복수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압박감과 위험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별의 아이들이 가졌다는 잠재된 능력일지도 몰랐다. 성 회장이 단상에 올라 감사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성진그룹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연설은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때였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음향 장치를 작동시켰다. 갑자기 파티장 스피커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더니 성 회장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자신의 부하들과 별의 아이들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이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은밀한 녹취록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놓치고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꺼. 그때 서연은 조용히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고 그녀의 존재감은 파티장의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성 회장님, 이제 당신의 가면을 벗을 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파티장을 울렸다. 성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별의 아이들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찾아올 줄은 상상조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살아있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서연은 성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올렸다. 태블릿 화면에는 25년 전 별의 아이들 공동체가 파괴된 현장의 사진들, 당시 희생된 아이들의 명단, 그리고 성 회장이 그들에게 불법적으로 실험을 자행하고 재산을 빼돌린 구체적인 증거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성 회장의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는 25년 전 성 회장님께서 파괴한 별의 아이들 공동체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제 손목에 있는 이 흉터는 그날의 비극과 저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파괴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파티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성 회장의 위선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일부 기자들은 이미 사진을 찍고 속보를 보내기 시작했다. 성 회장은 거의 미쳐버린 듯 소리를 질렀다. 저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의 부하들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강 변호사와 김지영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등장하여 서연을 보호했다. 김지영은 서연이 시키는 대로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렸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별의 아이들이 가졌다는 특별한 감각과 통찰력을 이용하여 연기 속에서도 성 회장의 부하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녀는 빠른 움직임으로 그들을 피해 단상 위로 뛰어올랐고 그곳에 설치된 모든 전자기기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을 부리듯 빠르게 움직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성진그룹의 모든 비리 내역, 성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정계와 재계에 로비를 펼친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띄워졌다. 그녀는 성 회장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지하 감금 시설의 위치와 그곳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공개했다. 그녀는 심지어 성 회장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폭로하며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성 회장은 절규하며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제가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복수가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끝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그때 파티장 문이 열리고
검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서연이 제공한 증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성 회장의 비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성진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검찰 특공대원들은 성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혜은의 부모님, 정 사장과 그의 아내 또한 행사에 참석하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 사장은 딸 서연이 보여준 비범한 능력과 용기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과거의 아픔을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내 딸.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인파에 밀려 다가가지 못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별의 아이들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운명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성 회장의 체포와 별의 아이들 공동체 파괴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서연의 용기 있는 폭로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한순간에 시대의 아이콘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성진그룹은 막대한 비리 혐의와 비윤리적인 과거로 인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지훈을 향한 복수심은 이미 사라졌고 성 회장에 대한 분노 또한 법의 심판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부모님과 별의 아이들 공동체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다. 그녀의 부모님, 정 사장과 그의 아내는 성 회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서연을 찾아왔다. 정 사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25년간의 침묵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너무나 무서웠어. 널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은 부모님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를 키워준 그들의 사랑 또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강 변호사와 김지영은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도왔다. 강 변호사는 지훈의 이혼 소송과 성진그룹 관련 소송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김지영은 서연이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별의 아이들 공동체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관련된 오래된 기록들을 조사했고 공동체 생존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지영은 서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별의 아이들 공동체가 파괴될 당시 몇몇 아이들이 극적으로 살아남아
비밀리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서연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는 한 여인 이현진 일이었다. 그녀는 당시 아이들을 구하려다 크게 다쳐 기억을 잃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도 서연과 똑같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서연은 김지영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진짜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니. 서연은 김지영과 함께 그 여인이 숨어 지내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이었다. 한 여인은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깊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다. 여인은 서연의 흉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흉터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딸임을 깨달은 듯했다. 연아, 내 딸, 살아있었을 줄이야. 여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녀는 서연의 진짜 어머니, 이현진이었다. 이현진은 서연의 진짜 부모님이었다. 그녀는 별의 아이들 공동체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즉 서연의 친아버지 또한 별의 아이들의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공동체가 파괴될 당시 서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다 희생되었다. 이현진은 서연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품에 안고 불길 속에서 탈출했지만 큰 부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서연은 진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을 이 모든 진실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현진은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서연의 곁에서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다. 서연은 자신의 친부모님을 위한 추모 공원을 건립했다. 그곳에는 별의 아이들, 공동체를 상징하는 별 모양 조형물이 세워졌다. 서연은 그곳에서 자신의 친부모님과 별의 아이들, 공동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별의 아이들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과거 그림자 재단과 같은 불법 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통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의와 음모를 밝혀내는 데 힘썼다. 강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 김지영은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를 넘어 정의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았고 그 정체성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사무실에서 강 변호사, 김지영과 함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별의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라 저의 멘토이자 영웅입니다. 김지영 또한 서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평화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은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가 추구하는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연의 삶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들판에 도착한 듯했다. 복수극의 잔혹함과 출생의 비밀이 안겨주었던 혼돈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성진그룹의 몰락과 이 회장의 단죄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서연은 그 승리의 중심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서연이 설립한 별의 아이들 재단은 그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규모의 인권 및 복지 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과거 그림자 재단과 같은 불법 감금 시설의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재단은 심리치료, 법률 지원, 직업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적응하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강연을 펼쳤고 그녀의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특히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희망을 심어주었다. 김지영은 별의 아이들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서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서연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탁월한 실무 능력과 헌신적인 태도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녀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고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는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지영은 과거에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서연의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강 변호사 또한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서연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서연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의에 대한 신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숭고한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어느 맑은 여름날 별의 아이들 재단은 서울 외곽에 희망의 별이라는 이름의 종합복지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은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합한 곳으로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연은 연단에 올라 희망의 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곳 희망의 별은 저에게 꿈과 같습니다. 25년 전 제가 겪었던 아픔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별의 아이들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재단은 모든 역량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희망의 별이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빛을 찾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설을 듣던 수많은 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연설을 마친 서연은 김지영의 손을 잡고 희망의 별센터 입구로 향했다. 그들은 함께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를 잘랐고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센터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넜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함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의 부모님 정 사장과 그의 아내 또한 개관식에 참석하여 딸 서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 사장은 서연이 이렇게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격에 젖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박 여사 또한 딸의 변화와 성숙함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의 유대감이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현진은 서연의 곁에서 조용히 개관식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딸 서연의 행복한 모습과 그녀가 펼치는 선한 영향력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몇 년 후 서연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이별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수십 년간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연결해 주었다. 그녀의 캠페인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겨울밤 서연은 자신의 집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훈장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었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와 부모님,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친어머니와도 함께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바람난 남편에 대한 복수극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서사로 마무리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두 번째 봄을 기대했다. 유튜브 스타일 아우트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남편의 배신에서 시작된 복수극이 결국 주인공 서연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감동적인 서사였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아픔을 통해 타인을 돕는 서연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처럼 그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위한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또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연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